안녕하세요. 오늘은 레디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레디스를 C샵으로 레디스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주제로 잡았고요. 일단 레디스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메모리DB로 아주 유명한 데이터베이스 제품이고요.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요즘에 게임 회사들이 대부분 쓰고 있는 기술 스택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레디스고요. 이거는 게임뿐만 아니라 웹 서비스 쪽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서버 개발자로서 어디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학습한다. 이때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레디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디스는 뭐 게임 쪽 혹은 게임 쪽 아닌 것도 다 사용되고 될 수 있고, 특히 저희 게임 쪽 같은 경우는 성능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이 제일 좀 이렇게 심각한 부분이고, 또 혹은 데이터베이스는 저희 게임 서버 개발자로 봤을 때는 그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하는 병목에 대해서는 좀 해결하기 힘든데, 이런 부분을 레디스를 사용하면 병목 부분을 많이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서버 API 서버 기반의 게임 서버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레디스는 거의 필수에 가깝고요. 다만 레디스라는 게 메모리 DB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연구 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떤 데이터를 레디스로 저장하고 어떤 데이터는 그냥 RDBM에서만 쓸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잘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디스를 너무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고, 혹은 너무 많이 사용해도 문제죠. 너무 많이 사용할 때의 문제는 방금 잠깐 이야기했지만 레디스가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연구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레디스 프로그램이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 데이터가 다 유실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요즘 대부분 서비스를 할 때면 서버가 실행되는 곳이 대부분 아마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렇게 소개를 잘 보시면 오는 것 중 하나가, 클라우드 서비스는 해당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그 머신이 절대 종료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절대 없습니다. 다만 혹시 종료가 되더라도 재빠르게 다시 부팅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때는 이 서버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즉 우리의 문제가 아닌 그런 부분에서 머신 자체가 재부팅 될 수도 있고, 재부팅 됐을 때 그 부분을 빠르게 복구해야 된다. 복구해야 되는 부분을 좀 언제나 좀 고민해야 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이 머신들이 뭐 자주 우리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재부팅이 자주 발생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레디스는 기본적으로 연구 저장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데이터가 유실이 안 돼야 된다는 것들을 잘 고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면. 보통 저희 게임 중에서 유실되면 안 되는 것들이 뭐 돈하고, 게임의 돈하고 아이템 대표적인 거죠. 그 두 개 유출되면 난리 나죠,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레디스보다는 연구 저장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레디스는 이 사이트가 뭐 레디스 있고요. 레디스는 워낙 뭐 유명한 거기 때문에 구글링 검색을 해도 많은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많이 학습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이거 영어로 됐기 때문에 한글로 보시면 더 좋겠죠. 그 레디스 이 데이터베이스의 뭐 명령어 기능 자체에 있는 것들은 이 레디스 게이트라는 데 가서 가보시면 예전 버전부터 최신 버전까지, 지금 레디스가 7버전까지 나왔거든요, 보면. 그래서 7버전까지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글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이쪽 여기 있는 글만 잘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레디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더 좋을지, 그런 것들은 이제 구글링 같은 거 하시면 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레디스 자체가 기능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또 자료가 많아서 그런지 왠지 레디스 관련된 책은 거의 출판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제품의 인기에 비해서. 한국에는 제가 한 3권 정도 출고됐고, 그 중에 한 권인가 두 권이 이미 절판까지 됐고, 그래서 아마 구입할 수 있는 거는 책으로 된 책은 한 권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뭐 레디스가 워낙 많이 쓰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레디스를 어떻게 하면 사용할지, 이걸 제가 지금 기더브에 제 저장소를 만들어서 좀 자료를 모으려고 하고 있고요. 일부는 모으게 됐고 모으려고 있는데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오늘 이제 레디스를 이제 사용할 때 저희는 프로그래머니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레디스를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가 C++, C#, 고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저장소에서는 이 세 개 정도 다루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C#으로 레디스 프로그래밍을 다루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근데 뭐 C#이나 고랭이나 C++이나
일단 그 프로그램 언어 자체가 다르니까 뭐 당연히 코드는 좀 다르겠죠. 코드는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사용 방법 이런 건 다 동일하니까 그쪽 레디스라는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C샵을 좀 잘 배우시면 뭐 C++나 고랭의 레디스 라이브러리로도 충분히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샵 부분은 여기 좀 적어 놓지만 이 디렉토리 안에 제가 자료를 넣었고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제가 C샵에 저희가 뭐 레디스를 다룰 때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되겠죠. 제가 일일이 그 코드를 다 만든 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보면. 그래서 C샵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레디스 라이브러리는 클라우드 스트럭처스라는 이 제품을 이 라이브러리를 아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기능이 잘 됐고요. 참고로 C샵에서 레디스 관련된 라이브러리는 제일 유명한 건 사실 이겁니다. 스택 익스체인지 레디스. 아마 대부분 이거 사용하실 거고요. 예, 이게 엄청난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거의 독점에 가까운 느낌. 뭐 오픈소스니까 독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 제품이고요. 이 클라우드 스튜디오스도 내부적으로는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성이나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클라우드 스튜디오스의 특징은 내부적으로는 스택 익스체인지 레디스를 사용하면서 여기에 스택 익스체인지 레디스가 지원해주지 않은 기능들을 또 추가해서 좀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라이브러리 자체를 만드는 분이 이제 일본의 이제 C샵, 마이크로소프트 C샵 MVP신데 게임 개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에 되게 사용이 될 만한 그런 기능들,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게임 개발에 특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고요. 누get으로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예. 그리고 이 스타우 클라우드 스튜디오의 제일 큰 장점은 저는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디스를 좀 학습해 보시면 알겠지만 레디스는 기본적으로 키밸류군요. 키밸류. 그러니까 키가 있고 밸류. 그러니까 밸류는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근데 저희가 보통 데이터를 저장할 때 보면 키는 하나지만 밸류에는 저 값에는 여러 개 들어가야 되는 경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아이디는 어떤 플랫폼에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제 아이디는 숫자로 되어 있어요. 뭐 2220이라고. 근데 저에 대한 정보는 게임에서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내 이름이 있을 거고, 나이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빠졌지만 레벨하고 경험치도 되겠죠. 그래서 저희 아이디는 2222에 하나인데 키는 하나도 상관없는데 지금 밸류가 하나가 아니고 네 개죠. 이름도 있어야 되고 나이도 있어야 되고 경험치도 있어야 되고 뭐 머니도 있어야 되고 여기 좀 경험치 머니는 빠졌지만 또 그런 경우에 레디스에 넣으려면 그럼 저희 데이터를 하나 이게 네 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못 넣죠. 그럼 키를 네 개로 만들어서 넣는다. 이건 좀 너무 불합리하죠. 그래서 보통 좀 할 수 있는 게 저희 데이터를 클래스로 하나 만들어서 이 클래스를 다른 데이터로 뭐 제이슨이나 혹은 뭐 구글 프로토콜 포프나 혹은 제가 직접 바이너리를 한다든가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리얼라이저, 직렬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직접 해야 되거든요. 이 만약에 스탠지 에이지 사용하려면 근데 클라우드 스트럭처에서는 그걸 자동으로 해줍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제너릭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밸류 값에 이거를 밸류로 넣어주면 자동으로 지가 직렬화를 해줍니다. 보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set async가 뭐냐면 레디스의 키 밸류로 넣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밸류가 지금 이 부분이 밸류에 해당되고요. 이렇게 밸류는 제가 이 퍼센트 데이터 이걸 넣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는 지금 두 개죠. 근데 이 클라우드 스튜디오를 사용하면 지가 알아서 이게 지금 돼 있는 데이터가 클래스인지를 알고 이거를 제이슨이나 혹은 원하면 뭐 여기 나와 있지만 메시지팩 즉 바이너리로 지가 직렬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져올 때도 지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밸류를 원하는지를 알려주면 다 자동으로 또 DC를 비정렬화도 해주거든요. 보면 그래서 레디스 사용할 때 기본 레디스는 키밸류로 밸류는 하나의 데이터 타입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클라우드 스튜디오를 사용하면 이 자체적으로 이게 제너릭을 지원해주면서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넣으면 그 데이터 자체를 알아서 직렬해주고 그것도 데이터를 읽을 때는 알아서 또 디시라이저 비직렬화도 해주기 때문에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클라우드 스튜디오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이라도 이거 쓰면 좋다고 보시고요. 보면 그래서 여기서 지원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지금보다 좀 더 기능이 늘을 수 있겠죠. 기능이 레디스가 새로운 기능이 늘 때에 따라서 기능 거니까. 근데 아마 대부분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이건 많이 쓰시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키밸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가장 많이 쓰는 게 보통 스트링, 리스트. 참고로 이 리스트와 스트링은 레디스에서 자동해주는 레디스에서 제공해주는 자료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레디스, 스트링, 리스트 이게 두 개를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혹은 펍서브라고 메시지 데이터를 주고받게 해주는 그거 좀 많이 쓰시고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쓴 건 레드 스트링 이거 제일 많이 쓰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값을 넣고 뭐 이런 것도 해줍니다. 증가시켜주는 거. 예, 자동으로 0을 넣고 10 증가해주고 감소시켜주고. 그래서 이런 게임 개발 이런 데서 사용할 때 좀 많이 사용될 만한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에서 많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예, 그리고 어떤 값을 증가할 때 제한을 넣어서 그 값 이상은 절대 안 넣게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읽으면서 바로 삭제하는 거. 이거 우리가 직접 하려 사실 내부적으로는 두 분의 명령어가 레디스는 기본적으로 한 번에 하나의 명령어밖에 안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읽으면서 바로 삭제한다. 이거는 레디스 내부에서 두 분의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두 번에 걸쳐서 레디스에 명령을 내린다든가 혹은 레디스는 루아라는 스크립트를 지원해줍니다. 뭐 약간 RDBMS로 생각하면 저장 프로시저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루아를 사용해서 레디스에 한 분의 명령을 내려줄 때 루아 스크립트를 던져줘가지고 거기에서 내부에서 두 분의 명령어가 동작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라우드 스트레스 제공해주는 기능으로 값을 읽으면서 자동으로 삭제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뭐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레디스는 그러니까 레디스도 그렇고 클라우드 스트레스도 그렇고 어떤 우리가 어떤 키를 중심으로 쓰기를 했을 때 이미 그 데이터가 있으면 덮어 쓰거든요 보면. 덮어 쓰는데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있으면 덮어 쓰면 안 되고 하고 싶대. 예, 그럴 때는 이렇게 파라미터에 옵션 값을 줘가지고 그에 대한 우리가 행동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키가 없을 때만 이걸 저장한다. 이미 있으면 저장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앞에 있던 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리스트 자료 구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키가 하나 있고 그 키에 여러 데이터를 배열처럼 넣고 싶을 때 그럴 때 리스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넣을 때는 이걸 이제 레디스 기존 이 레디스가 지원해주는 다시 보면 되죠. 이 레디스의 리스트라는 게 있죠 보면 이거 동일한데 여기서 지원해주는 이 기능에 따라서 라이브러리도 지원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레디스 어떤 리스트에 자료를 넣을 때 오른쪽에서 넣을 건지 왼쪽에서 넣을 건지 하나만 가져올 건지 그리고 왼쪽에서 가져올 건지 오른쪽에서 가져올 건지 아니면 어떤 큰 범위로 가져올 건지 그런 것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시데이터는 하나의 키에 여러 데이터를 넣는 거 이런 걸 해시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이런 거 아까 여러 데이터를 넣고 싶을 때 펄슨처럼 이런 거 해시를 생각하셔도 되잖아요. 보면 해시.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그 키의 데이터를 가져도 한 번에 모든 걸 다 들고 가야 된다면 해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까 앞에 있는 스트링을 사용할 때 그 값 데이터가 클래스 데이터를 어떤 바이너리나 JSON 타입으로 칭렬해서 그냥 넣는 방식이 전 해시부터 좋다고 보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거는 키 하나에 여러 데이터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스트링을 사용하실지 해시를 사용하실지는 뭐 상황에 봐서 판단하면 되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그냥 스트링을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성능이도 좋고 사용하기도 더 편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레디스 제일 많이 쓰는 게 랭킹이죠. 지금 뭐 저희 게임 만들면 랭킹 거의 안 빠지죠 보면. 저희가 예전에 이 레디스를 사용해서 랭킹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RDBMS에 데이터를 넣어놓고 랭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랭킹이라는 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랭킹 계산하는 게. 그래서 보통은 실시간 랭킹을 안 하고 대부분 아무리 빨라도 하루 단위, 좀 늦으면 일주일 단위로 랭킹을 했죠. 근데 요즘은 레디스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 실시간 랭킹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모바일 게임들 대부분 실시간 랭킹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레디스의 도움을 얻어서 그렇게 됐다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레디스 사용할 때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이 랭킹입니다. 랭킹 사용 방법도 잘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디스를 락을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설명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루아 스크립트를 레디스의 명령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한 분의 레디스한테 한 분의 요청으로 여러 가지 동작을 하고 싶을 때는 이 루아 스크립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레디스의 어떤 클래스 데이터를 값으로 사용할 때는 제가 그 제이슨으로 알아서 제가 식별을 해주고 있거든요, 보면. 근데 그걸 내가 조금 더 크기를 줄이고 싶어서 바이너리를 하고 싶을 때 그때는 메시지 팩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되고요. 사용하면 되고 이렇게 조금만 더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면. 그리고 이제 뭐 팝섭 이런 것도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서 제가 여기 영상에 링크 따로 해놓을 테니까 가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이거 사용할 때 서버 같은 거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겠죠. 근데 또 서버 만들려면 클라이언트도 온다고 일이 좀 많아지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윈폼으로 그냥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레스 테스트라는 이거 코드를 안 넣었는데 이걸 안에 내용을 뚫어보면 이런 거군요. 안에 윈폼 제가 하나 기능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보면 이거 실행하면 실행과 동시에 어떤 레디스의 리스트란 자료 타입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데이터를 넣어놓고 또 다른 스레드에서 그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들고 가서 채우건 그런 간단한 기능 하나 있거든요, 보면. 근데 여기에 UI를 좀 더 만드시면서 아까 레디스의 뭐 리스트나 랭킹이나 혹은 레디스 데이터를 더 넣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도 이렇게 UI를 만들어서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불편하시면 빠르게 뭔가 레디스 기능을 학습하고 테스트 해보고 싶을 때는 제가 만든 이 윈폼을 참고로 해서 이게 UI 같은 거 넣어서 그걸 통해서 레디스에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고 그런 거 해보면서 테스트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레디스를 학습하시면 제가 봤을 때 다른 분들 이렇게 레디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학습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처음 레디스를 학습을 하고 이걸 바로 어딘가에서 사용하게 되면 레디스를 좀 더 정확하게 내가 어디서 사용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죠. 그래서 학습이 잘 되는데 당장 내가 레디스를 지금 어디 쓸 일은 없는데 이걸 학습한다 이러면 학습이 좀 잘 안 되는 것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금방 까먹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어떤 실습 과제를 만들고 그 실습 과제를 직접 하나씩 풀어가면서 레디스를 다루어 보시면 훨씬 더 저는 학습이 잘 된다고 보면.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따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제가 아마 여기에 제가 따로 넣어놨는데 학습이 실습하기를 해서 제가 따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보면 제가 뭐 C샵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클라우드 스터디를 사용하고 고랭에서는 고 레디스라는 레디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C++는 좀 얘들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공식 사이트 보면 여러 라이브러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괜찮으신 거 하나 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구현직권 어떤 서버 기반, API 서버 기반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API 서버 기반을 왜 생각했냐면 API 서버 기반일 때는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내가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포스트맨 같은 경우는 본명적인 HTTP 요청할 수 있는 툴을 사용해서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서버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API 서버 기반에서 뭔가 테스트를 해보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레디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MySQL을 사용하지 않고요. 레디스는 한 대만 사용한다고 레디스의 연구 저장, 레디스도 연구 저장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그래서 연구 저장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레디스는 서비스 중 절대 일단 죽지 않는다, 가정한다. 이거 죽는다고 생각하면 또 여러 가지 코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저희는 레디스 학습을 하는 거니까 죽지 않는다 가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웹소켓을 사용하지 않고요. 오직 HTTP만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통신한다. 우리 API 서버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HTTP죠. 그리고 버전은 6.0 이상을 사용한다 하는데,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뭐 해시나 리스트나 랭킹이나 스트링이나 이런 것들은 레디스 3.0 버전에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레디스는 윈도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리눅스만 지원해주고 있고요. 근데 한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에 레디스가 동작하도록 지원을 했고요. 근데 3.0 버전 이후로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윈도우에서 보면 WSL이라고 윈도우에서 리소스를 실행할 수 있는 그 기법이 있죠. 방법이.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레디스를 굳이 윈도우에서 꼭 안 돌려도 되거든요. 그 장가에 말하면 윈도우에 WSL을 사용해서 그게 리눅스에서 돌린다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레디스 3.0 버전 이후부터는 레디스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3.0 레디스 3.0 버전까지에 있는 기능만 사용하신다면 윈도우 걸 사용해서 그냥 학습할 때는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실제 서비스 할 때는 당연히 이 정식 레디스 사용하셔야 되고요. 근데 3.0 버전, 지금 이제 최신 버전이 7.0인데 3.0 버전에도 사실 레디스의 중요한 기능, 많이 사용하는 기능 대부분 다 구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뭐 랭킹 하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랭킹, 스트링, 해시, 이런 거, 리스트, 펍섭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기능은 3.0 버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따로 WSL 이런 거 설치하기 싫으시면 윈도우 버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윈도우 버전은 지금 현재 여기 디프리케이트가 아니고 지금 더 이상 이제 이걸 관리 안 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 버전 3.9. 그래서 윈도우에서 바로 레디스 서버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할 때 그거죠. 제가 API 서버에서는 이게 연결이 계속 지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인증키를 일단 인증키를 클라이언트 던져주고 이후에는 클라이언트가 인증키를 줌으로써 이 유저가 인증된 유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유저의 어떤 그 유저를 알 수 있는 아이디와 이 인증키를 어딘가 저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레디스를 사용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때 레디스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런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야 되는 정보죠. 근데 이건 그냥 레디스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도 레디스에 있다가 치고 어떤 클라이언트가 이런 요청을 하면 나의 게임 대사를 달라 이런 요청을 하면 레디스를 읽어와서 준다 이런 거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락 기능 또 해보시면 돼요. 락 기능은 뭐냐면 저희가 API 서버 이럴 때가 많죠. 방금도 알겠지만 클라이언트는 연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여러 개 요청을 동시에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보면 이제 게임 서버 입장에서는 유저 단위로 봤을 때 각 유저별로는 한 번에 하나의 요청만 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동시이동 어떤 데이터를 막 여러 개가 동시에 접근해서 그 데이터 일관성이 깨지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럴 때 일종의 락을 걸어야 되고, 이 락은 이제 글로벌 락을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또 레디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디스는 한 대만 있다 보고 게임 서버가 이렇게 했을 때 특정 유저가 요청을 했을 때 이 요청을 지금 A라는 유저가 어떤 요청을 했다고 레디스 기록해놓고 요청이 다 끝나면 거기서 삭제하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A라는 사람이 어떤 요청 중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이 A라는 사람이 또 요청했을 때 이 응답이 안 갔을 때는 레디스에 가보면 레디스에서 확인해 보면 지금 이 A라는 유저가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인지 요청이 다 끝난 건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일종의 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락 기능 같은 거 구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방문 장소 기록하기나 뭐 요청을 2분 단위로 3회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건다든가 혹은 하루에 한 번만 참여 가능한 이벤트 이런 거 우리 게임 할 때 이런 비슷한 기능을 만들 때가 있겠죠. 특별한 이벤트 할 때. 그래서 충분히 이게 이제 있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혹은 또 이런 것도 가능했죠. 인증 문자를 받고 나서 다음 인증 문자는 1분의 대기 시간만 주기. 그러니까 1분이 지나지만 새로 인증 문자를 주고하고 싶을 때. 그리고 링크드 있을 때 이거 아까 가장 일반적으로 좀 사용하는 기능이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되고 최근에 본 인앱 상품 목록 세 가지 보여주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 테스트할 때는 미리 테스팅 데이터를 여기서 넣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랭킹 기능도 이것도 많이 구현할 뿐만 하죠. 랭킹 기능 구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배틀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FPS 볼 때 어떤 유저가 어떤 스테이지에 들어가서 배틀을 하는데 이 배틀을 하고 나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배틀을 완료하지 않고 중간에 보상을 그러니까 나와버려서 거기까지 보상을 받아가 버리면 어부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막으려면 어떤 배틀 안에서 유저가 어떤 뭐 경험치를 얻다든가 아이템을 얻었을 때 이걸 그때 주는 게 아니고 배틀이 다 끝났을 때 그때만 주는 식으로 해서 어부징을 좀 막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배틀 안에서 발생했던 그런 정보를 일단 API 서버는 저장할 수 없죠. API 서버는 기본적으로 어딘가 저장해야 되겠죠. 그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인데 사실 이 데이터는 영구 저장이 아니죠. 스테이지가 끝나면 삭제하는 거니까. 스테이지가 진행될 동안만 저장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레디스에 저장하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터를 시작했을 때 배터 안에서 발생했던 데이터를 레디스에 저장했다가 배터리 끝났을 때 레디스 데이터를 들고 와서 어떤 뭐 보상이나 이런 걸 주는 거, 그런 걸 할 때 레디스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혹은 API 서버는 기본적으로 소켓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유저와 동시에 어떤 플레이를 하기 힘들죠. 근데 레디스 같은 것은 레디스와 HTTP에 어떤 풀링 같은 걸 사용하시면 이 비슷한 것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저가 봤을 때, 사실 유저가 봤을 때는 뭔가 다른 동료들하고 실시간으로 같이 게임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실시간은 아니고요. HTTP를 사용하는데 HTTP의 폴링과 레지스 같은 걸 사용하면 그거 비슷하게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거죠. 특정 보수가 있고 여러 유저가 동시에 공격했을 때 유저는 최소 5명까지 보상 가능하고요. 그에 따라서 보상 중 이런 것도 이것도 아까 앞에 똑같이 이 배터리는 일시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저장하는 것보다는 레지스가 좋고요. 레지스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채팅을 또 레지스 사용할 때 채팅도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기본적으로 연구 저장할 필요는 없죠. 예, 그래서 채팅을 통해서 그 웹소켓을 사용하지 않고요. 유저들이 봤을 때는 실시간 채팅을 하는 것처럼 그런 기능을 만들 때 레디스 사용하시는 거고, 잡큐는 뭐냐면 A라는 서버에서 유저 요청이 왔을 때 이 A라는 이 요청이 되게 시간이 걸리는 것을 A라는 것을 하지 않고 B라는 서버에서 다시 던져줘서 처리하게 할 때 그때는 그쪽으로 이 작업해야 될 걸 전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또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선착순 쿠폰 발행하기, 선착순 뭐 10,000명까지 10명까지 어떤 쿠폰을 발행할 때 이런 거 할 때 또 레지스 같은 것도 사용해 보시면 좋겠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러니까 이거 제가 생각해 본 것도 있고 제가 게임 개발에 어떤 이렇게 구현했던 것도 있고 혹은 제가 레지스를 공부하면서 구글링을 했어요. 구글링 혹은 책을 봤을 때 그런 책이나 어떤 레지스 관련 글에서 예제로 나왔던 것들을 제가 좀 모아서 이렇게 좀 몇 개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좀 간단한 정리라서 어떤 거는 이게 정확한 어떤 걸 하라는 걸 이해를 조금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좀 참고로 본인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 좀 더 채워서 레이스 기본 레이스에 대한 학습과 레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과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레이스를 다루어보는 것을 좀 익숙해지도록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